손인혁 사무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요 간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난 내란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장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형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네.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심사 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함과 공정한 잣대, 동일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 사람들 탄핵하지 않고 제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있게 될 텐데요. 내란 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만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가 과도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교육격차냐? 점점 지방에 사는 아이들, 서민의 아이들은 고위직에 올라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 기득권과 특권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 고착화하기 위해서 내란과 계엄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와서도 깜짝 놀라고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이 어쩜 하나같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서울법대예요. 100% 서울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서울법대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1기에 3기까지 보니까 대부분이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 상당수를 빠른 속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 3구, 서울대 로스쿨,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직사회 전반이 특권층이 되면 다시 내란이 일어나고 다시 계엄이 일어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사지에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관들도 보니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실 것을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민들이 꿈을 꾸겠습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집에 태어났냐가 평생을 결정하면 그게 누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왜 높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모두에게 균형 잡힌 기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올려주는 공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시고